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음식,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같은 골목에 붙어 있어도 잘 되고, 입점만 해도 줄 서서 먹는 그 브랜드. 바로 마라탕입니다. 오늘은 마라탕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마라탕 프랜차이즈는 어떤 브랜드인지, 전반적인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라탕 프랜차이즈 시장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마라탕. 사실은 중국 쓰촨성 러산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한자로 많은 얼얼하게 맵다라는 그냥 매운맛, 그리고 탕은 뜨겁게 데친다는 의미죠. 마라탕이 한국에 처음 상륙한 건 2016년경. 본격적인 마라붐은 2018년 명동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유학생들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면서 이국적인 그 맛이 MZ세대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마라탕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매년 20에서 30%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는 거의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겠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확장된 마라탕 시장은 멈출 줄 모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포털 마이프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마라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96개로 집계되며 현재 전국 상권 내 마라탕 가게는 2,200개가 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마라탕에 열광하는 걸까요? 마라탕이 소비자 입장에서 감칠맛과 얼얼한 스파이스, 그리고 얼큰한 매운 짬뽕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 채소, 해산물 등 대표 재료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매운맛 속에서도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배달 지수에서 햄버거와 치킨이 배달 매출 전체의 48.8%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안의 웹 트래픽 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는데요. 치킨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2위는 햄버거가 아닌 짬뽕입니다. 이는 짬뽕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대중적인 매운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이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매운맛, 그리고 다양한 재료 조합에서 오는 재미를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라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장 말고 사장하자에 출연한 프랜차이즈 성공 셰프 남준영의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짬뽕의 진심이라는 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전과 비교하면은 짬뽕이라는 외식 트렌드가 다소 식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짬뽕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해도 무려 60개 이상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짬뽕이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추가로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현재 경기 불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황기에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떡볶이, 짬뽕, 라면 같은 매운 음식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신라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불황기일 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서 매운 음식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마라탕과 함께 사이드로 시키는 꿔바로우도 맛과 구성 측면에서 뛰어난 메뉴로 짬뽕과 탕수육의 조합처럼 한국인 입맛에 찰떡궁합인 음식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음식 트렌드 중 하나인 마라탕. 그렇다면 이 수많은 5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가장 핫한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가맹점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브랜드는 바로 탕화 쿵푸 마라탕과 출리 마라탕입니다. 먼저 탕화 쿵푸 마라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라탕이 대중화되기 전인 2018년 서울 명동에서 1호점을 열며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탕화 쿵푸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마라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 향신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특이한 외국 음식이라는 인식을 색다르고 중독성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탕화쿵푸 마라탕의 가장 큰 강점은 커스터마이징 오더 시스템입니다. 손님은 수십 가지의 재료 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직접 고르고 그 재료를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죠. 또한 본사에서
중국 현지와 직접 계약한 마라 소스를 수입해 사용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어느 가맹점에서 먹어도 맛의 표준화가 잘 지켜진다는 점은 브랜드 충성도와 재방문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탕화쿵푸는 첫 매장을 연 이후 불과 5년 만에 전국적으로 가맹점 수 419개를 돌파하며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잘 되는 브랜드는 당연히 매출 성장률과 재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화쿵푸 마라탕은 2021년 매출 37억 468만 원에서 2023년 매출 182억 8,407만 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매출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세에 수익성까지 더해진 탕화쿵푸 마라탕. 영업이익에서도 2021년 22억 4,646만 원에서 2023년 94억 3,243만 원으로 4배 이상 수익성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덩치만 커진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탄탄하게 수익을 내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머니달러가 가맹점 하나를 운영하면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현재 탕화쿵푸 마라탕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약 5억 5,800만 원, 월 평균으로는 약 4,650만 원 이상인데요. 프랜차이즈 외식업 기준으로도 상위권 수준의 매출이며 점심 저녁 피크타임 회전율이 빠르고 마진 구조도 명확해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탕화쿵푸 마라탕의 창업 비용은 프랜차이즈 외식업 중에서도 중간 수준입니다. 가맹비 및 가맹자 부담금은 약 8,78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0평 기준 평당 약 160만 원, 창업 비용으로 총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억 초반의 비용으로 월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외식업 창업으로는 꽤 수익 대비 효율이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죠. 물론 상권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수치를 꾸준히 보여주는 브랜드는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감성 마케팅과 세련된 브랜딩으로 차별화를 두어 눈에 띄게 성장한 브랜드 출리마라탕의 행보도 심상치 않은데요. 출리마라탕은 비교적 후발주자였지만 젊은 소비자들, 특히 MZ세대와 여성 고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기에는 KPMG 외식산업 리포트에서 제시한 소비 트렌드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선호 경향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강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리마라탕은 여성 고객의 취향을 겨냥한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메뉴 차별화 전략을 통해 높은 재구매율을 이끌어냈고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남사친, 남자친구 가족 등 동반 방문 고객층까지 확대하며 전체 고객 방문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출리마라탕은 2020년대 초반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202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월 평균 매출은 5,361만 원으로 마라탕 업계에서도 상위권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라탕뿐만 아니라 샹궈와 사이드 메뉴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하나의 매장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강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출리마라탕이 과연 가맹점주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인 창업 비용부터 살펴보면 출리마라탕의 창업 비용은 가맹비 및 가맹자 부담금 약 9,314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20평 기준 평당 약 199만 원으로 총 창업 비용은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마라탕 창업 진짜 해볼 만한가? 그럼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마라탕 창업이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이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상권에 따라 매출 편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요층 측면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대로 보면 중장년층보다는 12, 10대가 밀집한 상권이 유리한데 이러한 상권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포체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탕화쿵푸 마라탕의 월 매출이 4,169만 원일 경우 총 비용 약 3,422만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7.9%인 747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반면 출리마라탕은 월 매출이 5,361만 원이고 총 비용 4,438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17.23%로 약 923만 원이 추산됩니다. 정보 공개서에 나오는 수치는 본사 기준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산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수익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2층 이상의 지상층 30평 이상 매장으로 오픈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지 아니면 1층 10평 내외의 소형 매장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이 아닌 독립 매장으로 운영할 경우 중국 현지인 마라조리장을 어떻게 채용할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라탕이라는 음식 자체의 열기가 점점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음식 라이프 사이클 트렌드가 12년 주기로 순환된다고 봤지만 현재는 그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6년이라고 미국 리서치 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때 신기한 음식으로 받아들여졌던 마라탕은 이제는 익숙한 메뉴가 되었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눈에 띄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마라탕이 인기인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업 구조와 시장의 리스크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